혹시 60세가 넘으셨나요? 그렇다면 식사 후 바로 하는 양치질, 지금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밥 먹고 입안이 찝찝하다고 화장실로 달려가 칫솔부터 찾으시는 분들 많죠. 그 행동이 지금 여러분의 치아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귀한 도자기를 철수세미로 긁어내는 것처럼 치아를 갉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치아 노화와 마모를 연구해온 장민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해야겠습니다. 치아를 지키려고 했던 성실함이 오히려 치아를 뿌리째 흔들어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 상담실을 방문하신 73세 김동수 님이 떠오릅니다. 평생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며 하루 3번 3분씩 식후 3분 이내 양치하는 습관을 50년 넘게 지켜오신 정말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찬물만 마셔도 번개처럼 통증이 오고 바람만 스쳐도 이를 움켜쥐게 되는 통증 때문에 결국 저를 찾아오셨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안쪽은 처참했습니다. 도끼로 찍어낸 듯 패인 치아와 거의 사라진 범랑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수님, 이건 세균이 갉아먹은 게 아니라 스스로 너무 열심히 닦아서 깎여나간 겁니다. 그 순간 이분은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말없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도 똑같이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잘못된 양치 습관 하나가 치아 문제를 넘어서 심장, 뇌 건강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치아 뿌리가 흔들리면 그곳으로 세균이 들어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평생 믿어온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내 치아로 씹고 뜯고 맛보는 즐거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기대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또 다른 어르신의 치아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며칠 전 지인 어르신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분 한 분이 아침마다 이를 꽉 움켜쥐고 일어난다고 하더군요. 70세 이성호님은 양치만 잘하면 치아는 평생 간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꼼꼼히 힘있게 식사 끝나면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양치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찬물을 마실 때 번쩍하는 통증이 생기고 웃을 때 잇몸이 내려앉는 것 같아 불편함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치과에 가도 별다른 질병은 없다는 거였어요. 그럼 이 통증은 뭔가 하는 의문만 커졌죠. 가장 놀라운 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꿨을 때였습니다. 식사 직후 양치를 멈추고 물로 헹군 뒤 1시간을 기다리는 단순한 변화였죠. 몇 주 지나자 이성호님은 통증이 줄고 잇몸 붓기도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군요. 박사님, 이게 정말 양치 때문이었나요? 50년 넘게 해온 습관이 저를 아프게 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치아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과 양치 습관을 바꾸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치아를 무너뜨리는 요소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식사 직후 입안은 산성이 올라가 치아 표면이 물렁해진 상태입니다. 이때 칫솔을 대는 건 마치 젖은 종이를 문지르는 것과 같아요. 한국구강노화연구원 조사에서 고령층 치아 마모의 70% 이상이 식후 즉시 양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특히 신 음식이나 과일을 드셨을 때는 입안의 산성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72세 김현호님은 식사 끝나자마자 양치하는 습관을 30년 넘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치아 목 부분이 깊게 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 칫솔이 닿는 부분만 정확히 깎여 있더군요. 이분께 물었습니다. 혹시 밥 먹고 바로 닦으시나요? 네, 입이 찝찝해서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특히 이분은 점심에 과일을 자주 드셨는데 과일 드시고 바로 칫솔을 쓰니 산성 상태의 치아가 더 빨리 마모된 겁니다. 식후 최소 1시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물로 먼저 헹군 뒤 양치하는 게 핵심. 산성 과일, 커피, 국물 섭취 후에는 절대 즉각적으로 칫솔을 사용하지 마세요. 물로 헹구는 것만으로도 입안의 음식물 찌꺼기는 대부분 제거됩니다. 여러분은 식사 직후 바로 닦고 계신가요? 혹시 입이 개운하다고 바로 칫솔을 찾으셨다면 오늘부터 습관을 바꿔보세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1시간을 기다리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60대 이후 얇아진 범낭질은 거친 연마제를 견디지 못합니다. 미백 치약이나 알갱이가 들어간 치약은 젊은 사람들에게나 적합해요. 한국치아마모센터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의 미백 치약 사용자는 일반 치약 사용자보다 실인 증상 발생률이 2배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마제가 얇아진 범낭질을 더 빨리 깎아내기 때문입니다. 69세 박동혜 님은 하얗게 만들고 싶어서 광고에 나오는 강력한 미백 치약을 6개월 동안 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치아가 더 누렇게 변했어요. 왜 그럴까요? 범낭질이 깎여 나가면서 그 안쪽에 노란 상아질이 드러난 겁니다. 제가 이분께 설명해 드렸죠. 박동희님, 이건 더 하얘진 게 아니라 속살이 드러난 겁니다. 이분은 그제야 충격을 받으셨어요.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드러난 상아질은 훨씬 더 연해서 앞으로 마모가 더 빨리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연마제가 적은 실인 2 전용 치약을 선택하세요. 화이트닝, 강력 세정이라는 문구가 있는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저연마, 실인 2 전용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고르세요. 여러분의 치약 성분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녁에 화장실 가셔서 한번 뒤집어 보세요. 뒷면에 연마제 수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침은 치아를 단단하게 만드는 천연 보호막입니다. 침 속에는 칼슘과 인산이 들어있어서 치아 표면을 계속 코팅해 주거든요. 한국침샘기능연구의 자료에서 고령층 60% 이상이 약물로 인해 침 분비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하루에 4-5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침 분비가 정상인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어요. 75세 최성옥님은 입마름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잇몸 염증이 자꾸 반복되고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침이 부족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거든요. 제가 이분께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루에 6번에서 8번 작은 양의 물을 자주 마시세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입을 적셔주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할 때는 천천히 씹으시라고 했습니다. 씹는 행동 자체가 침샘을 자극하거든요. 잠잘 때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교정하셔야 해요. 입을 벌리고 자면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입이 바짝 말라 있지는 않나요? 혀가 천장에 달라붙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물을 자주 드세요. 수면 중 악물기 힘은 씹는 힘의 2배 이상입니다. 낮에는 의식적으로 조절하지만 잠잘 때는 무의식 중에 엄청난 힘으로 치아를 갈거나 꽉 물게 됩니다. 한국노년구강기능연구팀 조사에서 굴곡 파절, 그러니까 치아 목이 부러지는 현상의 절반 이상이 야간 악물기와 관련됐습니다. 체중의 2배에서 3배까지 힘이 실린다고 합니다. 70세 장기훈님은 자고 일어나면 항상 턱이 뻐근했습니다. 가족들이 밤새 일을 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지만 본인은 모르고 지냈죠. 제가 입안을 보니 치아 목이 날카롭게 파여 있었어요. 마치 누가 줄로 갈가낸 것처럼요. 이건 칫솔로 생긴 게 아니라 스스로 갈아낸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렇게 파인 부분은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서 충치가 생길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이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셨는데 스트레스가 이갈이를 더 악화시킨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수면 중 마우스 가드를 착용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불편하지만 일주일만 적응하면 괜찮아요. 턱 통증, 아침 두통은 초기 신호입니다. 혹시 자고 일어났을 때 턱이 뻐근한가요? 귀 앞쪽 턱관절 부분을 눌렀을 때 통증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갈이를 의심해 보세요. 강한 힘은 치아를 닦는 게 아니라 긁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깨끗하게 닦으려면 힘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한국 칫솔 사용 연구소 조사에서 어르신 칫솔 사용자의 40% 이상이 과도한 힘을 사용했습니다. 칫솔모가 한 달도 안 돼서 옆으로 휘어진다면 너무 세게 닦고 계신 겁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칫솔은 3개월은 가야 합니다. 67세 문상호님은 세게 닦는 습관 때문에 잇몸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를 닦을 때마다 피가 나고 통증이 있었지만 더 열심히 닦으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잇몸은 점점 더 내려가고 치아 뿌리가 드러났습니다. 제가 칫솔을 쥐는 모습을 보니 주먹으로 쥐고 계시더군요. 주먹으로 쥐면 자연스럽게 힘이 더 들어갑니다. 이분께 연필 쥐듯이 쥐고 힘을 빼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힘을 빼고 치아와 잇몸 경계에 진동 주듯 닦으세요. 연필 쥐듯이 가볍게 잡는 게 핵심이에요. 옆으로 비비는 칫솔질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위아래로 쓸어내리듯 닦거나 작은 원을 그리듯 진동을 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칫솔을 얼마나 강하게 누르고 계신가요? 오늘 저녁 한번 힘을 빼고 닦아보세요. 거울 앞에서 칫솔모가 휘는지 확인하면서 닦아보시면 좋습니다. 잠들기 전 양치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합니다. 자는 동안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세균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거든요. 구강건강장기조사에서 취침 전 양치 여부가 충치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낮에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밤 양치를 안 하면 소용없다는 거죠. 자는 동안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세균이 증식하면 그 수가 수천 배로 늘어납니다. 78세 이서구님은 저녁 먹고 양치한 뒤 자기 전에는 귀찮아서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제 조언대로 밤 양치를 꾸준히 하기 시작했어요. 몇 주 지나자 통증이 사라지고 잇몸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안 했을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 냄새도 줄고 입안이 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취침 전 부드러운 양치를 3분 동안 유지하세요. 불소 농도 높은 전문가용 치약은 취침 전에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밤 양치 규칙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내일 아침부터라도 꼭 지켜보세요. 잠들기 직전에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제 이런 위험 요소를 알았으니 다음 장에서는 치아를 지키는 실천법을 더 깊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첫 물 한 컵은 침샘을 깨우고 산성도를 중화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입안은 세균이 가득하고 산성이 높은 상태예요. 이때 물 한 컵을 마시면 침샘이 자극받아서 침 분비가 시작됩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더 좋아요. 찬물은 침샘을 오히려 수축시킬 수 있거든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기상 후 바로 물 한 컵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양치 전에 먼저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입안에 세균이 씻겨 내려가고 침샘도 활성화됩니다. 68세 윤미경님은 이 방법을 실천한 뒤 아침 입 냄새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물 한 컵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니 놀랍죠. 여러분은 아침에 물 먼저 드시나요? 내일 아침부터 침대 옆에 물컵을 준비해 두세요. 침은 치아를 다시 굳히는 기능을 합니다. 식사를 하면 치아 표면이 일시적으로 약해지는데 침 속의 미네랄이 이걸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이 과정을 제석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후 1시간을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과일 섭취 직후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일의 산성 때문에 치아가 더 약해져 있거든요.
오렌지나 자몽 같은 감귤류는 산성도가 특히 높습니다. 물로 헹군 뒤 1시간 뒤 양치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엔 기다리는 게 답답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하면 익숙해집니다. 65세 신동욱님은 처음에 힘들어 하셨는데 2주 지나니까 오히려 바로 닦는 게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습관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1시간 기다릴 수 있으신가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시작해 보세요. 그 시간에 설거지를 하거나 신문을 보시면 금방 지나갑니다. 바쁜 일정에는 양치를 생략해도 마모를 줄이는데 더 안전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외출이 잦은 분들은 점심 후 양치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땐 무리하게 양치하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특히 커피 마신 뒤 바로 양치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커피의 산성 때문에 치아가 더 약해져 있거든요. 블랙커피는 산성도가 더 높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로 헹구고 자일리톨검을 활용하세요. 자일리톨검은 침 분비를 촉진하고 세균을 줄여줍니다. 71세 홍영수님은 외출 시 항상 자일리톨검을 가지고 다니신다고 하더군요. 식사 후 껌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외출 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가방에 자일리톨검 하나 넣고 다니시면 편해요. 단, 설탕이 들어간 일반 껌은 오히려 해로우니 반드시 자일리톨 100% 제품을 선택하세요. 잠들기 전은 치아가 가장 보호받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자는 동안에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느려지면서 침 분비도 거의 멈춥니다. 그래서 세균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바로 수면 시간이에요. 아침에 입 냄새가 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강한 치약을 사용하면 잇몸을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저녁에는 순한 치약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부드러운 칫솔과 진동 방식 양치를 하세요. 힘을 빼고 치아와 잇몸 경계에 칫솔을 45도 각도로 대고 진동을 주듯이 닦는 겁니다. 73세 나정훈님은 제 조언대로 전동 칫솔로 바꾸셨는데 힘 조절이 자동으로 되니까 훨씬 편하다고 하셨어요. 전동 칫솔이 부담스러우시면 일반 칫솔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밤 양치는 충분히 부드럽나요? 거울을 보면서 천천히 닦아보세요. 고농도 불소는 치아를 코팅해 시린 증상 완화에 도움됩니다. 일반 치약보다 불소 농도가 높은 전문가용 치약이 있어요. 이걸 취침 전에 사용하면 밤새 치아를 보호해주는 코팅막이 형성됩니다. 잠들기 전 외에는 사용을 자제하세요. 너무 자주 쓰면 오히려 과잉이 될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만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콩알 크기로 사용한 뒤 물 헹굼을 최소화하세요. 양치 후 물로 한 번만 가볍게 헹구는 게 핵심이에요. 불소가 치아에 남아 있어야 효과가 있거든요. 혹시 불소 치약 사용해 보셨나요? 치과 용품점이나 온라인에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제품도 많습니다. 치실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칫솔은 치아 표면만 닦을 수 있어요. 치아 사이사이는 치실로만 닦을 수 있습니다. 65세 정미숙님은 평생 치실을 안 쓰셨는데 제 권유로 시작하신 지 한 달 만에 잇몸 붓기가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치실을 쓰고 나면 음식물 찌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깜짝 놀라셨대요. 칫솔만으로는 절대 제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루 한 번 저녁 양치 전에 치실을 사용하세요. 처음엔 서툴러도 일주일이면 익숙해집니다. 손가락에 감아서 쓰는 일반 치실이 어려우시면 손잡이가 달린 치실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은 치실 사용하고 계신가요? 내일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정기적인 관리 방문이 치아 수명을 결정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게 중요해요. 스스로 보기엔 멀쩡해도 안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하게 해결되지만 늦으면 치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76세 오경성님은 5년 동안 한 번도 점검을 안 받으셨는데 뒤늦게 오셨을 때는 이미 3개의 치아를 살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6개월마다 정기 점검을 받으세요.
달력에 표시해 두시면 잊지 않고 챙기실 수 있어요. 혹시 언제 마지막으로 점검 받으셨나요? 1년 넘었다면 이번 달에 예약해 보세요. 정기 점검으로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한 가지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평생 지켜온 상식이 지금의 치아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들이 60대를 넘어서면서 오히려 치아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잘못된 관리를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식후 즉시 양치는 치아 표면을 긁어냅니다. 강한 미백 치약은 범랑지를 깎아냅니다. 힘주는 양치는 잇몸을 내려앉게 만듭니다. 입마름을 방치하면 세균이 번식합니다. 이갈이를 모르고 지나치면 치아 목이 부러집니다. 밤 양치를 거르면 수면 중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치아가 점점 깎여 나가고 잇몸이 내려앉고 뿌리가 흔들리고 결국에는 씹지 못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흔들리는 치아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 혈관을 타고 심장과 뇌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치아 문제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치아는 더 이상 손상되지 않고 지금 상태 그대로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1시간 기다리는 것, 이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도 통증이 줄고 치아 수명이 늘어납니다. 부드럽게 닦는 습관, 밤 양치 꾸준히 하기, 물 자주 마시기, 이런 것들만 실천해도 10년, 20년 더 내 치아로 씹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단 하나를 꼽으라면 식사 직후 물로 헹구고 1시간 뒤에 양치하는 습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치아 마모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타이머를 1시간으로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그때 양치하는 거예요. 처음엔 입이 찝찝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로 헹구기만 해도 90%는 해결됩니다. 일주일만 버티면 익숙해지고 한 달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3개월 뒤에는 치아가 덜 시리고 잇몸이 튼튼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밤사이 치아가 약해지는 진짜 원인과 잠들기 전 해야 하는 치아 보호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 중 치아를 지키는 비법,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개운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잠자는 동안 세균 번식을 막는 특별한 습관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실천하겠습니다.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또 다른 어르신의 치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치아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